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그 원장님 추운데 병원 마치시고 또 우리 그 20일 날 집회에 네. 올라오셨어요. 네. 그냥 저는 이제 그 낮부터 오후 1시부터 아마 모이셨을 텐데, 네. 아이고 너무 추운 데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앵그리블루 회원 여러분들. 네. 저는 그렇게 길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네. 집에 돌아갈 때 보니까 발이 땡땡 얼었더라고요. 아, 발이 얼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 뭐 8시간, 9시간 계셨던 분들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바닥에 그 연세 많으신 네. 분들이 바닥에 네, 앉아 앉아 계셨으니 얼마나 추웠겠는가 네. 생각해서 저도 좀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그날 이제 그 추운데 오셔가지고 또 대부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참 그리고 또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그날 네. 행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진짜 애국 시민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거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집회를 하지만은 그 집회가 참 어떻게 보면 지금 공수처가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공수처 안에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은 악덕 조항들이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지 않습니까? 24조 2항. 예.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를 내사해서 발견한 경우에는 바로 첩보를 확인하자마자 공수처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완전히 검찰, 경찰 마치 상위기관인 것처럼 되는 건데, 이건 완전히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 산하나 검찰, 경찰 모든 거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함부로 판결을 하면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안 자체가 그런 법안이거든요. 이거 그냥 이렇게 통과되고 그렇게 지나가면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거거든요. 진짜 심각하게 우려되고요. 다행히 그래도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잘 진행하고 있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실질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여건에 아마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공수처가 없어도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가요. 참 문이 뻔뻔하게 뭐 검찰 성찰하라 개혁하라. 그럼 그 이야기를 집권하고 바로 하지. 왜 실컷 2년 동안에 야당들을 그렇죠. 전 정권들을 다 조사하는 데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조국 수사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런 부분에서 저 사람들은 국민을 바보로 할까요? 개돼지로 할까요?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합리적인 판단은 전혀 배제하고 그냥 나의 편, 남의 편 그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만 같아요. 국가를 국민들의 통합을 주도해야 될 대통령이 어떻게 남의 편, 나의 편 이렇게
둘로 나눠서 모든 일을 대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정말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솔직히 문도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네. 문은 지 이익을 위해서 네. 자기 비리나 자기 정권의 권력 남용을 네. 덮기 위해 네. 저렇게 하는 거는 생존적 욕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생존적 욕구는 왜 저러는가는 이해는 가요. 네. 굉장히 안면 몰수하고 쌩까고 생존적 욕구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한국당이나 국민들 의식에 여론조사를 하면 아직도 공수처가 네. 찬성이 높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참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가 얼마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깨부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홍보가 한국당에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잖아요, 홍보가. 그러면 저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뻥 등장한 것도 아니고 네. 4월 말에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어서 8개월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동안 홍보를 많이 8개월이 했었는데. 있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좀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바른미래당, 정의당, 뭐 대한연대 뭐 이런 그쪽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야 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쳐도 나머지 그 군소 정당들은 실제로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나쁜 법인지 알 텐데. 그게 한국 사회에 지배하고 있는 네. 좌파 의식의 카르텔이 아니냐. 네. 그 사람들도 다 좌파의 범좌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범좌파에서 지금 범좌파의 주도권을 가진 큰 네. 집에서 추진하는 일은 네. 네. 그게 전부 다 예? 이 좌파 이념에 네. 유리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이제 반대한다면 범좌파에서 따돌림을 당할까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당장 이제 정권이 이제 2022년인가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민주당과 진보 카르텔인가요? 그 사람들 그 공수처법 뭐 악법이다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할까요? 아무튼 그 여야 논리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절대로 공수처 법안은 통과시킬 수 없는 법안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제가 볼 때 아무리 정치 의식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한테 맹목적인 추종을 한다 하더라도 네. 현재 공수처의 여론조사에서의 왜곡이 포함됐다고 보더라도 네. 공수처에 대한 여론이 네. 국민들 다수가 잘 몰라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는 네. 아니다라는 건 그건 네.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 하면서 전부 다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촛불을 외치고 네. 촛불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네. 그야말로 직접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네. 직접의 민주주의가 붙지만 파시즘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광장에 네. 흥분한 네. 한마디로 논리정연하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광장의 우중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중이라는 게 숫자만 많다고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중이 되면 자기 의견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직접 민주주의가 무서운 이유가 인민재판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비단 요즘 들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옛날에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그리스에서도 네, 네. 그렇죠. 우중 정치에 대한 네. 이 철인 네, 통치 네. 플라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네. 동굴 안의 우상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결국은 네. 이 대중이 네. 우중 정치로 직접 민주주의가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폐해를 굉장히 뿌리 깊게 뼛속 깊이 느낀 사람이 플라톤이었죠. 자기 이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해서 죽었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뭐가 올바른 주장을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역사의 이제 현장마다 네. 이 대중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네. 이 원래 그 파시스트의 원조 파시스타라는 네, 말이 자체가 무솔리니. 무솔리니한테 네, 이탈리아에 네, 나왔잖아요. 네, 네. 무솔리니가 대중을 거리로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짝퉁이 히틀러고 그렇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거리로 대중을 몰고 나왔을 때 그 뒤에부터 벌어지는 일이 네, 굉장히 파괴적이죠. 처음에는 대중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외치니까 네. 민주주의처럼 보였지만 이제 대중이 외친 부분은 그야말로 도구, 네, 네. 수단에 불과하고 대중이 도구로 이용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촛불 나가서 떠드는 분들요, 여러분들이 도구로 그냥 그렇죠. 그 위에 소모되어졌다. 예, 예, 예. 그 정치적 소모품이고 예, 예. 실제로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집권하는데 이용하고 난 다음에는 예, 예. 무지막지한 독재로 예, 나라를 예. 끌고 간다. 지금 문이 지금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딱 그 지금 공수처법은 기시타포법이라고 예. 말할 수 있을 예. 정도로 예. 그 무소불위의 그 검찰 권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예. 그런 법안이거든요. 예. 이런 게 민주주의 견제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참 심각합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주변 분들에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공수처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거를 좀 잘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게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수처에 대해서 대중들이 그냥 남일 쳐다보듯이 쳐다봐요. 예, 예. 그리고 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미국에서 공수처 같은 기관을 만든다면 아마 거리에 총 들고 대중들이 나섰을 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영국에서 그런데도 대중들이 예. 거리를 메웠을 겁니다. 예, 예. 의사당을 해서 한다면 의사당이 폭파됐을 수도 있었다고 예, 예, 봐요. 예. 그 가이 포커스 이 뭡니까 가면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의 예, 예, 왕의 예. 독재에 대항해서 의사당을 폭발을 낸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 한국의 대중들은 왜 저 모양인가? 제가 봤을 때 저는 민주주의 할 자격이 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자기들은 민주화가 지가 뭐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32년이라 말을 하지만 예. 32년 동안에 지금 하는 게 전두환이나 예. 박정희 시대 때도 이런 식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킨 일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정도 그거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를 마치 지금 민주 정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각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게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하는 거를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나의 편, 남의 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편이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남의 편이 잘하면 잘한다고 또 칭찬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 공수처법 자체를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조국을 구속시키면 안 되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전 국민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한국당의 태도도 네. 공수처가 통과된 속에서 정치인이라는 것은 풍전등화 아니겠습니까? 네, 왜 풍전등화냐? 네.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공수처의 대상은 아니지만 네. 공수처가 검찰을 덜미지고 있으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을 철저하게 잡아라고 경찰이나 검찰을 압박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선거의 결과가 엄청나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기울어진 그렇죠. 선거를 하게 되는 거 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숱하게 뭐 네. 지금 수준으로 보면 네. 여야 쌍방 네. 국회의원 대부분이 교도소 담벼락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렇죠. 그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약점 잡아서.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런 식으로 투쟁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 황 소장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예.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직 전원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공수처법이 예. 만약에 통과되면 예.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하고 예. 총선 보이콧 하겠다라는 그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런데, 그 공수처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이 낼 수 있는 거는 그거 의원직 총사퇴, 총선 보이콧 두 가지 말고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저는 타조 같아요. 타조가 명수가 네. 덮치면 예, 고개만 모래에다가 대가리를 쳐박고 예, 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잖아요. 예, 예. 지금 한국당이 하는 게 선거법은 위성 정당을 만든지 비례 한국당을 만드니 다 말을 하면서 공수처법이 통과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예. 아니 어떤 일이든 우리가 살아서는 통과 안 된다고 말이라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인 그 김재원 정책위원장의 예. 그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어서 예. 그 공수처법 절대 반대한다는 문자를 가끔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근데 꼭 막아달라고. 저거들이 밖으로 가고 관계되는 거는 온갖 대안을 벌써 발굴해서 냈으면서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서 의원직 총사퇴를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의원직 안 하잖아요. 의원직 총사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지금 코너로 몰려가고 있는데 지금 또 그 이제 내년 4월 전에 또 문재인이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또 선거에 바람을 불게 할지 그것도 아직 모르는데 지금 제대로 투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이 저러고 정치인들이 저러면서 통과되는 것과 네.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정치인이 네. 의회를 그냥 내던지고 네. 이 상태에서 통과되는 것과는 그 다음에 틀리죠. 그 향후에도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우 이중적인 게 네. 이제 뭐 조국이 총대 메고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만은 네. 조국이 물러가라 할 때는 거리를 수십만 명이 메우고 네. 공수처가 통과될 때는 사람이 없어요. 공수처 그 조국 조국 수호하자는 세력들이 공수처법을 지금도 공수처법 통과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만약에 정권이 공수처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보고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독재로 갈 수 있는 위험한 함정들이 곳곳에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제도적인 부분이 권력의 균형과 견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법부 판사들을 다 숨도 못 쉬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인데 공수처 법안이 행정부 힘이 과도하게 세지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깨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민주주의의 파괴가 눈앞에서 의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의회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자기들 법안을 다 공개하고 네. 법사위부터 상정되는 수순을 거쳐야 되는데 네. 공개하지도 하고 숨은 법이 그러니까 공수처에 관한 독소 조항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슬쩍 접수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패스트 트랙을 그 올릴 때 당시에 원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패스트 트랙 올렸을 당시에 원안이 변경되면 다시 그거를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성안을 만들어서 패스트 트랙을 다시 발의해야지 절차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 4+1 그거는 전혀 그 공식 협의체가 아닌데 예. 거기서 마음대로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법사위에서 문구 그 수정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발의한 것 자체는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빙자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네. 진행되고 있는데도 네. 대중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 대립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네, 네. 또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야 될 한국당 의원도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냥 비굴하게 정치 네.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죽어야 살 수 있지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국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조국이 지금 보면 그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네.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죠. 아침에 그 네. 거기 저는 그 말에 참 10시 반에 들어가기 전에 포토라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가족까지 전부 혹독한 수사를 받았다. 마치 그 자기는 죄가 없는데 자기 가족들은 깨끗한데 마치 수사를 받고 탄압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아서 역시 처음부터 그대로 똑같이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국 참 지금 저 와중에도 국민한테 이제 죄송하다라고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 있어요. 그렇죠. 자, 조국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입시 제도가 바뀌고, 예? 그 뭐 비율이라도 큰 건 아니지만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류층들이라는 것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우습게 여기면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분류하는가를 조국이 몸을 던져서 또 보여줘. 예, 그렇죠. 국가의 정책이나 예산이 예. 개인의 비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 또 금융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걸 타고 넘으면서 우습게 무시하고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세트로 나왔죠. 선물 포장 세트처럼 다양한 범죄 목록들이 나왔죠. 근데 사실은 검찰이 조국을 많이 봐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국의 그 코링코 사모펀드에 지자체 한 너댓 개가 수십 개씩 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가로등 전문 가로등 무슨 뭐 스마트 시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지자체가 거의 풀로 몰아줬고 그렇다면 이게 좀 그 비리 그러니까 정경심이가 지자체 연락해서 땡겼겠어요? 아무튼 그 웰스 CNT 사장이 연락했겠어요? 가로등 회사. 그렇죠. 근데 그거는 더 이상 안 캐지 않습니까? 그것도 캐기 시작하면 진짜 많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거예요. 줄줄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신라진이 밝혀지면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해먹는 정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 서민 세상 운운하면서 국민 정보 통제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자신들은 특권 계급인 양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자기네들은 그 예전에 그런가요 소도라고 그 성역 시해법권 지역을 그 공수처법을 통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조국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제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대응해야 되나 저렇게 대응해야 되나. 근데 방법이 지금 이번에 그 검찰에서 구속 신청하는 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민정수석으로서 직권남용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찰을 중단한 부분 자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방어 논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 감찰 무마를 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찰을 시작을 했으면 감찰 종료 때까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종료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예. 감찰 중간 보고서만 있고 감찰 종료 보고서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감찰이 중간에 그 포기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 구속이 오늘 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안 되면 이게 그 우리나라 사법부 더더구나 유재수를 구속시킨 판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구속 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구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수를 구속시킨 판사가 지금 유재수 사건을 동부지검에서니까 동부지원에서 구속 시킨 영장 전담 판사가 권판사 이번에 이제 조국에 대해서도 또 영장 전담 판사로서 판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재수를 구속시켜 놓고 조국은 빼준다면 조금 말이 안 유재수가 맞죠. 구속시킬 만큼의 비리가 있었다는 건 일단 인정했으니까 비리 그렇죠. 혐의가 중하다 했으니까 구속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비리 혐의가 중요한 사람을 감춰주고 풀어줘서 영전되어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그건 공직자로서 그렇죠. 그것도 유재수만큼 나쁜 놈 아닙니까? 아주 죄질이 나쁘죠. 그래서 이 유재수 사건을 덮어준 재질은 그것도 굉장히 악질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으로 조국하고 직접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재수를 풀어주는 부분에도 뭔가가 거래가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조국 뒤에 있는 배우든지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그 유재수 감찰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명백해서 판사가 이게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근데 요즘 이제 사법부가 좀 그 이상한 판사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권판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공수처법 조국 영장 청구 앵그리 집회 소감 등을 들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